안녕하세요. 핵의학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최근 국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24년부터 항해북도 평산군 근처에 위치한 예성강을 통해 핵폐수를 방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성강은 한강 상류와 연결되어 있는 하천 중 하나로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해당 오염수가 장기간에 걸쳐 한강 수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 약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주요 식수원으로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한강물을 정수하여 만든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오염수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오염 차원을 넘어 인체 건강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핵폐수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슘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트리튬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각각은 인체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수를 통한 흡수는 가장 일상적이며 피하기 어려운 경로 중 하나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수를 섭취하게 될 경우 해당 물질은 소화기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각 방사성 핵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장기에 축적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요오드 131은 갑상선에 집중적으로 흡수되며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갑상선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슘 137은 칼륨과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나 기타 연조직에 축적될 수 있으며 스트론튬 90은 칼슘과 유사하여 뼈에 축적되어 골수에 손상을 입히고 백혈병 등의 혈액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들어온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며 지속적으로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은 세포 내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변이가 누적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노약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은 이러한 방사선 노출에 더욱 취약하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수를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체외로 배출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체내에 오랫동안 남아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내부 피폭을 초래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사선 피폭은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으로 나뉘며 외부 피폭은 피부나 몸 외부로부터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고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호흡기나 소화기관을 통해 체내에 들어와 장기 내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경우입니다. 식수를 통한 피폭은 바로 이 내부 피폭에 해당하며 그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 면역력 저하, 갑상선 기능 이상, 골수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은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위험은 단지 이론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되었을 당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활하던 주민들 중 일부는 갑상선암이나 기타 방사선 관련 질환을 겪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수는 단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만약 핵폐수가 실제로 한강 수계에 유입되었고 그것이 식수로 정수되어 수도권 시민들이 섭취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적절한 대응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건강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수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식수를 끓이거나 정수기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끓이면 방사성 물질이 제거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리면 끓이는 행위 자체가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은 그 종류에 따라 끓이는 행위로 제거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슘과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금속은 물에 잘 녹고 끓이는 과정에서도 증기로 날아가지 않고 물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은 단순히 물을 끓이는 것만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트리튬처럼 수소와 유사한 방사성 물질은 물속에 존재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만 존재하며 수증기 형태로 일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끓이는 과정에서 일부 제거될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에 해당하며 모든 종류의 방사성 물질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를 끓이는 것이 왜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받아 식수나 요리, 채소 세척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수돗물에는 미량이지만 방사성 물질뿐 아니라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등도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 중 일부는 끓이는 과정을 통해 사멸되거나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일정 온도 이상의 가열을 통해 대부분 사멸됩니다. 또한 끓이는 과정에서 물속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며 일부 휘발성 물질은 증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의 농도가 변화하고 결과적으로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방사능, 피폭 위험도 함께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정수기 필터의 교체 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통해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낸 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기에는 다양한 방식의 필터가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활성탄 필터, 중공사막 필터, 역삼투압 필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필터는 방사성 물질의 제거에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성탄 필터는 세슘과 같은 방사성 금속의 흡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며 역삼투압 필터는 이온화된 물질들을 물리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매우 촘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금속과 일부 방사성, 이온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며 오히려 필터 내부에 축적된 유해물질이 역류하거나 다시 수돗물 속으로 방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터가 이미 포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욱 자주 필터를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가정에서는 제조사에서 안내하는 교체 주기보다 더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필터 종류에 따라 제거 가능한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합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활성탄 필터와 중공사막 필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입자형 물질과 이온형 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수온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단일 필터로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단계 이상의 정수 필터를 갖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수기 필터 내부의 청결 관리도 중요합니다. 필터를 교체하더라도 정수기 내부에 물때나 곰팡이가 낀 경우 이로 인해 오염된 물이 다시 정수기를 통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세척과 점검이 필수이며, 특히 물탱크나 관 내부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수기 상태를 점검하고 정수기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방사능 오염 대비뿐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수된 물을 보관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실온에 장시간 보관하게 되면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세균이 증식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녹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된 물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밀폐된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2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하자면 방사능에 오염된 식수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끓이는 과정과 정수기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실천을 통해 위험성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수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장 현실적으로 대체 수온을 구하기 어렵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돗물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식수 및 요리에 사용하는 물은 안전한 생수로 대체하는 것이 왜 가장 이상적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능에 오염된 식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요리에 사용하는 식수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수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어 각종 질병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일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소량이라도 매일 꾸준히 노출된다면 세포 내 DNA 손상, 면역력 저하, 암 발생 위험 증가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속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이상 그 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즉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식수와 요리용 물만이라도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수는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와 수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최근 판매되는 생수들은 방사능 검사까지 통과한 제품이 많아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생수를 식수와 요리에 사용하면 방사능 노출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수 사용은 단순히 방사능 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포함된 기타 미량의 중금속, 잔류염소, 유기물 등 불순물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나 맛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생수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식수로서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물론 생수를 매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하거나 방사선에 더 민감한 계층은 더욱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식수는 반드시 안전한 생수로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용 물을 생수로 대체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식수뿐 아니라 음식 재료를 조리할 때 사용하는 물도 방사능 노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씻거나 밥을 지을 때,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는 물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리 과정 중 일부 방사성 물질이 음식에 남아 섭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용 물 역시 반드시 안전한 생수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생수 보관 시 주의사항입니다. 생수도 장기간 개봉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방사능에 오염된 수돗물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활용수와 위생용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세탁이나 청소, 화장실 청소 등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마시는 물과 요리에 사용하는 물은 생수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분 사용은 오염된 물의 노출량을 줄이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생수는 환경적 측면에서 폐기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므로 일시적으로라도 생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방사능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채소와 과일은 신선하고 깨끗해야 하며 농약이나 미세먼지뿐 아니라 만약 수돗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물에 녹아 있거나 미세하게 부착될 수 있으므로 세척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방사능 물질의 잔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한 자연물질로서 미생물 제거뿐 아니라 금속 이온이나 방사성 물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오염물질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수돗물에 식초를 희석해 채소와 과일을 세척하면 방사능 오염뿐만 아니라 농약 잔류물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돗물에 식초를 5분의 1 정도 비율로 희석합니다. 예를 들어 물 1리터에 식초 200ml 정도를 넣는 정도입니다. 이 희석된 식초 물에 채소와 과일을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깨끗한 물에 다시 한번 헹궈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식초가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초 세척은 특히 표면이 거칠거나 다공질인 채소, 예를 들어 잎채소나 오이, 감자 등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수돗물 세척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미세한 방사성 물질도 식초 성분이 결합하여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식초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으며 세척 후 깨끗이 헹구면 식초 맛이 남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소나 과일은 가능한 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체된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오염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척할 때 솔이나 브러쉬를 사용해 표면을 문지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염물질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 가급적이면 껍질째 먹는 채소와 과일의 경우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도 방사능 노출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지만 껍질에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을 위험을 고려한다면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과일이나 농약 사용이 많은 작물은 껍질 제거를 권장합니다.
이 외에도 채소와 과일을 세척한 후 바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물에 담가 두거나 보관하는 경우 방사성 물질이 재흡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척 후에는 바로 조리하거나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용 세척제나 전용 과일 세척 제품도 있으나 식초가 가장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기에 현재로서는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분과 사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인지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소와 과일을 세척할 때는 수돗물에 식초를 5분의 1 정도 희석해 5분간 담가 두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방사능 오염 물질뿐 아니라 농약 잔류도 함께 줄여주며 안전하고 인체에도 무해합니다. 아울러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고 껍질째 먹는 채소나 과일은 가능한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핵폐수와 방사능 문제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시고 정부와 전문가의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저 김정수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